배우지 않으면 이치를 알 수 없고 이치를 알지 못하면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남긴 이 말씀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캐럴 드웨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격은 평생에 걸쳐 성장할 수 있는 것이며 나이는 변화의 장벽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장을 근거로 나이가 들어도 인격과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나이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격이나 인격은 이미 굳어져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바꿔라며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 라며 체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생각이 생긴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변화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했고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인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변하지 않는 존재, 이미 완성된 인격체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과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켰습니다. 22세의 과거에 급제했을 때의 그와 76세의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정치적 야심에 불타는 개혁가였습니다. 빠른 승진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때로는 급하고 성급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그는 진정한 학자이자 사상가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50대 중반에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 그는 더욱 겸손해졌고 백성들의 삶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에서 멀어진 후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순수한 지식에 대한 갈망을 보였습니다. 뇌과학이 증명하는 변화의 가능성. 현대 뇌과학 연구 결과는 정약용의 삶이 보여준 변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018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인간의 뇌가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평생에 걸쳐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0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9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도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도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뇌과학자 가와시마 류타 교수는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의 뇌를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젊은 사람 못지않은 뇌 활성화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뇌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변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달라지며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변합니다. 결국 인격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변화 철학과 실천법. 그렇다면 정약용은 어떻게 평생에 걸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매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며 기록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와 편지를 보면 단순히 하루 있었던 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내가 화를 낸 이유는 정당했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해부하는 수술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메타인지메타Cognition, 즉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이 개인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씩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업무 성과가 2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정약용의 자기 성찰 방법을 현대적으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고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배운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원칙, 작은 습관의 변화. 정약용은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무겁게 움직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거창한 변화가 아닌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는 말하는 습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그저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정약용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때로 성급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기 저작들을 보면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문장들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점진적 변화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토믹 헤빗에서도 강조하듯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매일 1%씩 개선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70세에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루에 한 단어씩, 한 문장씩 꾸준히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실천을 지속한 결과입니다.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3번 더 하기.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듣고 반응하기. 부정적인 말 대신 중립적인 표현 사용하기. 비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정약용은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실패에서 배우는 법이 더 많은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이 인생 최대의 시련인 유배를 겪으면서 이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당한 이유는 복잡하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과 그의 개혁적 성향이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시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그는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경세의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그의 대표작들이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고위직에 머물렀다면 이런 깊이 있는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배를 통해 그의 인격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 급진적이고 때로는 독선적이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더욱 포용력 있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약용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의 많은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9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은 후 오히려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그로스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 겪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응하는 방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인생의 끝으로 보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후자의 경우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원칙 평생학습의 자세. 정약용은 실제적인 배움을 중시하라.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올바른 배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76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특히 그의 학문 범위는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학, 의학, 농업, 건축, 지리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60대에도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고 의학서를 탐독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가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의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평생학습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즘 70대에 컴퓨터를 배우고 80대에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배움에는 정년이 없고 성장에는 마감일이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실버 유튜버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고령자들의 새로운 도전이 활발합니다. 90세에 요리 채널을 시작해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한 할머니, 80세에 게임 방송을 시작한 할아버지 등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75년간 진행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능력 저하가 느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우울증 발생률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계에서의 변화와 성장. 다섯 번째 원칙 인간관계의 혁신. 정약용은 내가 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배에서 돌아온 후 그는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말아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균형 감각을 강조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나 의심 모두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인간관계에서 겪은 배신과 실망을 통해 더 성숙한 관계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러서는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벼리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건강한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가족치료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머레이.
보에는 가족 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변하면 전체 시스템이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 부부, 친구 관계에서도 먼저 자신이 변화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라고 체념하기보다는 소통의 방식을 바꿔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하기보다 먼저 경청하기. 조언하기보다 공감 표현하기. 과거 이야기를 나무라기보다 현재 감정 인정하기.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서로의 관점 존중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관계 전체가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원칙 감정 조절의 기술. 정약용은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를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때로 격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훈련을 받은 60세 이상의 성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약용의 감정 조절 방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정지법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기. 호흡법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기. 관점 전환법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신체 이완법 긴장된 근육을 의식적으로 풀어주기. 이런 기법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적용과 실천 방법.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의 지혜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침 성찰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10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제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나?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 습관을 개선해 보세요. 정약용이 그렇게 강조했던 필요한 말만 하기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부정적인 말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불평, 불만, 험담 대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정말 나쁘네라는 말 대신 오늘은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날이네라고 말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라는 말 대신 세대가 다르니 생각도 다를 수 있지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가짐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봐도 많은 불필요한 말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
새로운 사람과 인사 나누기, 하루에 10분 운동하기, 감사. 일기 한 줄 쓰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고작 한 페이지가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365페이지입니다. 보통 책 한두 권은 다 읽는 분량이죠.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평생학습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정말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하나 골라서 수강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워보세요. 독서 모임이나 학습 동아리에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고, 젊은 동료나 이웃에게 새로운 트렌드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기쁘고 배우는 사람도 기쁜 윈윈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길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약용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고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완벽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시도할 때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정약용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천천히 자신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 완벽하게 유창해질 때까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말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단어 하나라도 더 알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1%의 개선도 1년이면 37배의 성장이 됩니다. 작은 진전도 진전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배우느냐, 늙어서 변한다고 변하겠느냐는 주변의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반대나 친구들의 무관심이 가장 아프죠.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래도 굽히지 말고 나가라.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가족들도 나중에는 여러분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과거의 실패 경험입니다. 예전에도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영어. 공부도 몇 번 시작했다가 포기했어 라는 기억들이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약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유배는 인생 최대의 실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마음가짐으로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장애물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안전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헬스장에 등록하기 전에 집에서 10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변화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먼저 미국의 모세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라는 본명을 가진 이분은 78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신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1세까지 무려 15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중국 하얼빈에는 왕더순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6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셨지만 매일 꾸준히 공부한 결과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자원봉사 가이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본에는 70대, 80대 유튜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는 할머니, 운동을 지도하는 할아버지, 일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니어들이 젊은 세대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나이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약용처럼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성장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의지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요. 정약용처럼 날마다 진보하며 호연지기를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이웃에게는 좋은 영향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이다. 정약용처럼 나도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을 늘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좋은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나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사람은 자고로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큰 그릇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